슬기로운 건강생활 라디오 주치.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 봄철 맞아서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봄에 더 바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봄철에 알레르기 시즌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비인후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비인후과 이래서 이비인후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비인후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귀, 코비 또 목구멍을 가리키는 인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귀, 코, 목 세 가지 질환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귀 보는 이제 의사 따로, 코 보는 의사, 목 보는 의사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세부 전공을 하게 되고 네. 저는 코를 세부 전공한 비과 비과로. 네, 전공입니다. 네, 우리 김신혜 교수님은 비과 전문의신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네. 요즘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꽃가루증 일본에서도 뭐 국민들 4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까 500만 명 가량 이렇게 네.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꽃가루 특히나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굉장히 흔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기준으로는 전 인구의 30%가 앓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추산 20에서 30%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던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주변에 보면은 코 질환이라는 게 완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완치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될 수 있다 뭐 이런 카더라도 많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완치라는 게 없는 겁니까? 아쉽게도 만성 질환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한 번의 치료로 한 큐에 딱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없이 네. 우리가 이제 체질적인 문제라고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내가 이제 내 코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수술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이제 재발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완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사실 병원 다니시다가 귀찮어. 또 그러고 말지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많으세요. 포기해버리시고 네. 그냥 입으로 계속 숨을 쉬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코 증상 때문에 불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이렇게 사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완치가 똑 떨어지는 완치는 없더라도 굉장히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좋은 치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병원 찾으시고 네. 정확하게 어떤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치료법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낫지 않고 지금까지 비염 때문에 고생이네요. 환절기나 겨울만 되면 감기가 걸린 것처럼 콧물이 심하게 나고 머리가 띵해서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심해지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예민해지고요. 오랫동안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내성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저한테 많이 오시는 네. 환자분들의 증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잘 조절을 하면 일상생활 장애가 안 된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염 약이라는 게 이제 흔히 우리가 먹는 약은 24시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는 괜찮다가 끊으면 다시 증상이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알레르기 약은 1년 내내 수년 동안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약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을 오래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오해가 약을 이제 3일 정도 먹고 또 약이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의적으로 끊으시고 계속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제 뭐 혈압약, 당뇨약은 오랫동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비염약도 이제 뭐 증상에 대한 부작용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드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염약도 평생을 이렇게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 아니면 알레르기 시즌 한두 달 동안에 꾸준히 드시고 증상 없이 잘 지나간 후에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 끊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하루 정도 먹다 말다 하면은 그때는 좋아지지만 약효가 떨어지겠죠. 네, 전반적으로 코 점막이 안정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일상생활에 방해가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대 직장인 여성이신데 밥 먹는 게 힘들고 예민해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까? 뭐 식욕부진이라든가 신경 예민이라든가 말이죠. 식욕 부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코가 완전히 막히면 감기 걸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삼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가 않아서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고요. 맞습니다. 향도 못 느끼고 삼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런 힘든 거를 네.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약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없애시고 좀 꾸준하게 뿌리는 약이나 먹는 약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혹은 뭐 졸린 증상이 있다든지 눈도 같이 뭐 마르는 증상, 입이 마르는 증상으로 힘드시다면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코를 점막을 얇게 만들어서 조금 더 숨쉬기 수월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정을 해서 네.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신혜 교수님은 이제 수술을 좀 많이 이렇게 환자들 오시면 네. 이렇게 해서 좀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네, 이게 수술에 대한 어떤 염려 또 약간 불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수술 이렇게 괜찮겠죠, 물론. 사실 네. 저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오히려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수술 받고 안 되면 또 받지요, 뭐 여러 번 받지요, 뭐 하시지만 사실은 조직이 한번 손상이 되면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면 좋고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염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통증. 패킹을 제거할 때 피가 많이 나고 네. 내가 뽑히는 기분이다 이런 그 카더라. 정도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카더라군요. 그것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발입니다. 첫 번째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패킹 코 안에 지혈을 위해서 솜을 넣었다 그 빼는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녹는 솜 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녹는 솜을 넣고 일주일 정도는 그 대신 이제 코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있다가 네. 제거를 할 때가 되면 다 흐물흐물 녹아서 저절로 콧물처럼 나오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네. 패킹을 제거할 때 통증이라든지 수술 시 통증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발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환자는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지만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알레르기에 동반되지 않는 비염 환자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네. 이렇게 좋아진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별로 이제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께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서 정확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군요. 이게 주변에 보면 이제 비염 때문에 그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신 분들 마치 그 천식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게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천식을 동반할 수도 있나요? 비염 환자의 20% 정도가 천식이 동반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레르기성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알레르기 비염, 천식, 만성 부비동염 이 5가지 질환은 하나의 이제 연결된 질환으로 볼 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천식이라든지 또 아스피린 계열의 약 알러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염을 오래 앓으면 축농증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비염하고 축농증하고 좀 별개입니까? 아니면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제 별개라고도 볼 수 있고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성 이제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부비동염이 잘 동반되고 그런 경우에는 부비동염도 치료가 쉽지가 않고요. 그게 이제 축농증을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부비동에 농이 쌓여 있다 이런 뜻으로 축농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비동염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뭐 알레르기 그러니까 부비동염적이 계속 발생하는 체질이 아닌 경우에는 코가 너무 막혀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비동에서 이제 분비물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비염 치료만 해도 부비동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3983번님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물려줄 게 없어서 딸아이한테 비염을 물려줬습니다. 라고. 이제 꽃가루가 펄펄 날아다닐 텐데 딸아이가 걱정입니다. 지금도 콧물과 재채기를 달고 사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약을 쓰는데 좀 망설여집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도 따님이 뭐 초등학교 정도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 비염, 알레르기 특히 이때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비염도 유전입니까? 50%는 유전 성향을 따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유전과 환경,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이런 질환이라고 보는데요. 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절반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통은 만 2살이 넘어가야지 알러지가 생기거든요. 네.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때는 면역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알러지라는 게 없고 만 2세 이상에서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이 뿌리는 스테로이드, 코에다가 뿌리는 스테로이드 비액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먹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뭐 항류코트리엔제라는 그런 면역 조절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만 2세 이상에서 쓰는 게 다 허가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불편해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입을 항상 벌리고 있게 되면은 입이 말라서 충치도 많이 생기고 네. 감기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성장에도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코가 좀 비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경우에 네. 이제 상악이랑 하악의 발달 속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코가 막혀서 네. 코에 공간이 없어서 아이가 자꾸 이제 아이들이 비비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비는 것 때문에 이제 코의 모양이나 코에 주름이 생기고 그런 변형도 올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운데 이제 숨 쉬는 길이 더 성장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그래서 가운데 얼굴이 커지는 거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저희가 중안부라고 이제 의학
용어로는 얘기하거나 네. 얼굴 가운데가 길어지는 길어지는. 네, 그런 변화가 있어서 아. 비염이 심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얼굴이 좀 긴 형태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몸이 네네. 저절로 코 있는 데를 더 넓게 더 확장을 해서 숨쉬기 수월하게 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에 좀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하는 게 네, 정말 그때, 중요하겠군요. 네, 크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좋아지더라도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소리, 학교 종소리 들리시죠? 학교 종소리. 네네. 네.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 시간이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네. 반짝 퀴즈. 놀라셨죠, 교수님? 네. 자, 반짝 퀴즈. 오늘도 반짝 퀴즈 드릴 텐데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네. 정답도 보내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또 이 알레르기성 비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함께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퀴즈 갑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겐 천식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겐 천식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까 교수님하고 그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쉽다. 근데 첫 번째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이 바로 틀린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네. 자, 3861번님이요. 67세입니다. 봄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인데요. 해마다 봄만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재채기가 나고 코와 귀는 가렵고 눈도 충혈되고 가렵고 해서 이 알레르기 약을 봄만 되면 달고 삽니다. 검사를 했더니 국화꽃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그냥 꽃가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쁜 꽃 구경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고통입니다. 점점 해마다 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은 먹는 약도 잘 듣지만 뿌리는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뿌리는 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알레르기 어떤 봄에 재채기가 났을 때 네. 그날 첫 재채기가 난 날에 날짜를 그 첫날이 중요하군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날로부터 최소 2주 전에 2주 전에 약을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2주 네. 전에 네. 시작하시면 좋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러지가 오는 것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미 한번 확 이제 불이 난 거를 이제 불을 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네. 이미 염증이 확 심해진 다음에 약을 쓰면은 이제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하는 기간이 있지만 미리 약을 써서 좀 안정화를 시켜 놓으면은 그게 이렇게 심하게 이제 젖어 있는 땅에 불이 붙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심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즌이 시작하는 그 첫날을 달력에 꼭 표시를 해놓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네, 꼭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첫날 2주 전 꼭 체크하셨다가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59번님은 코 속이 자주 허는 건 코에 병이 생긴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코 속이 헌다는 거는 점막이 뭔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정상 점막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곤하거나 특히 그럴 때 점막이 제일 빨리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그런 거 코가 헐거나 속이 쓰리거나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쉬시고 잘 드시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코 속 헐었을 때 바세린 같은 걸로 보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네. 주무시기 전에 이제 누워 있을 때 바세린 바르시면 그게 누운 상태면은 이제 바세린 녹으면서 코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른다면은 요 코 주위에 깊이
콧구멍 안쪽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네, 겉에 바르는 거. 네, 콧볼 이제 손이 닿는 네네. 이제 얕은 입구에다가 바르고 누워 계시면 네. 체온에서 녹아서 안쪽까지 닿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한 2, 3일이면은 대부분 좋아지시고 그렇군요. 이게 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다 하는 거는 어떤 뭐 세균 감염이 있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다른 이제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7002번이면요. 저희 남편은 다른 증세는 없고 재채기만 하는데 재채기만 해도 알레르기 비염 증세일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것도 네, 비염 증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재채기가 많이 나는지 그런 거 알아보시고 혹시나 가능하시면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시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이제 스프레이가 좀 더 낫다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2164번님이 스프레이형 스테로이드 계열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교수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말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약의 발전이 있어 왔고 최근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뿌리고 나서 이제 점막에 흡수돼서 하는 것은 전신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조금 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켜지더라도 이게 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 대사가 돼서 온몸에 절대 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내내 수년 동안 사용해도 안전한 약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스프레이형 그 말씀해 주는데 이제 그 주사를 또 봄이 되면 주사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약물 치료와 이 주사 치료. 네. 좀 차이가 있다면요? 그냥 뭉뚱그려서 주사라고 하기에는 사실 주사의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항히스타민이라는 약도 있고 네. 면역 치료라는 그것도 사실 주사의 형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떤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항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해주는 주사 치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 치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일반적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가장 네.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일회성으로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네. 사실 전신에 약물이 가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크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네. 최근에 뭐 히스토블린이라고 해서 또 이제 4회 정도 주사를 맞고 면역력이 바뀐다 네. 이런 주사약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데이터가 뚜렷하게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가성비 차원에서는 그냥 일반 약물 치료가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일반 약물 치료가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반짝 퀴즈를 내드렸는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틀린 답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보내시는 분들은 그 선물 받으실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답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지금 오답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겐 천식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신다면, 네, 아주 그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힌트만 주시면 됩니다. 힌트. 네, 네. 반대로 천식 환자의 80%에서는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거의 답을 지금 유출하신 게 아닌가. 아, 네, 네. 아, 80%가. 네. 아, 그러네요. 네. 반대는 어떨지. 그렇죠. 네. 반대는 어떨까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우리 김신혜 교수님의 힌트였습니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인천의 김정용입니다. 인천의 김정용 선생님. 네, 네, 네.
이렇게 목소리만 듣기로는 전혀 비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증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60 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는데 60 이후가 넘어가니까 네. 그때서부터 생겼어요. 지금 네. 나이는 저기 59년생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예예. 네. 그런데 4월만 되면은 네. 콧물이 시작되고 눈이 가렵고 네. 기침, 재채기 자주 나오고 아. 그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네. 상당히 좀 심한 우리 저 김종영 씨인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보통 그 나이를 들수록 이게 좀 갑자기 생겼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일생에 이게 알러지에 뭔가 일생 연중 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10대, 20대, 30대까지 아주 제일 심한 피크가 있는데 네. 60대, 70대에도 한 번의 피크가 더 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장년에 이제 네. 연령에서는 좀 많이 어렸을 때 심하게 앓으시던 분들이라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게 지내시다가 네. 이제 평소에 없었는데 60대, 70대에 새로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연구에서도 이제 밝혀진 바인데요. 네. 이런 이제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증상이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가셔서 처방약을 좀 받으셨나요? 예, 제가 4월만 되면은 무조건 갑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엊그제는 나오기 전에 갔습니다. 아, 네.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2주 전에 가시면 좋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종용 씨는 아주 잘 가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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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 좀 뭐 교수님께서 우리 김종용 씨께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네. 3일만 약을 먹으면은 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빨리 낫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낫습니다. 아, 3일 그러니까 사흘 정도 드시면 증상이 네. 없어진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관리를 이미 잘하고 계세요.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약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바로 네. 증상 생기거나 생기기 네. 직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쭉 드시고 끊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비염약도 식사 후에 식후에 바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까? 식사랑 크게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위장 장애가 없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약이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 더 좋고 네. 뭐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비염약을 못 드시고 이런 일은 없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김종용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연결됐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네네. 누구신지요? 아, 네. 저는 아산의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충남 아산의 박 사장님. 네네네. 네. 어떤 증상으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불과 예전 어릴 적 10대 때에는 없었는데 네. 불과 4, 5년 전부터 네. 식사를 할 당시 뭐 뜨거운 걸 먹거나 네. 매운 식품을 먹을 때마다 네. 식당에서 민망할 정도로 코를 훌쩍이게 되고 아하. 막히게 되고 또 풀다 보면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네.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하.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은 네.
너희 아버지가 휴지공장 사장이냐면서 놀릴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 휴지 한 통을 다 쓰실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꼭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드실 때 그렇습니까? 네네네네. 그거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네. 딴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병원은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 병원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 네. 이게 알러지가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알러지라면 무슨 약을 또 섭취해야 하는지도 네, 궁금하기도 해서 네. 전화를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증상일까요? 다행히 알러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생리학적인 현상인데요. 네. 사람마다 조금은 이제 맵고 뜨거운 거 드셨을 때 콧물 나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심하게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휴지 한 통을 다 쓰실 정도면 상당히 네, 심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빈도가 많아집니다. 아, 그래서 네. 이 현상의 원인은 입천장에 어떤 신경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침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신경이 주행 경로가 코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맵고 뜨거운 거 먹었을 때 특히 자극이 심하게 돼서 침분비도 자극하지만 이게 콧물도 자극하게 돼서 콧물이 네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서 네. 저는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께 집에서는 네. 뭐 남들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굳이 약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 대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그때 메뉴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 그런데 또 네. 이 지금 오늘 전화 주신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분들이 땀은 나도 드실 건 드신다고 또 뜨거운 거 매운 거 엄청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 신경 반응을 차단하는 코에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저도 네. 그런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아, 교수님도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군요. 네,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밖에서 이제 짬뽕이나 떡볶이는 사실은 원래 못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전공하면서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네. 미리 이제 식당에 가서 이거는 아침 저녁 이렇게 꾸준히 뿌려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신경 반응만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식사하기 전에 뭐 2, 30분 전에 뿌린다든가. 한 15분 전에만 15분 뿌리시면 전에요? 돼서 아.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사람들 메뉴판 보고 있을 때 아, 메뉴판 보고 있을 때. 메뉴판에 정신이 팔렸을 때 네, 양쪽에 한 번씩 이렇게 칙칙 뿌리시면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10분 정도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좀 더 일찍 뿌리셔야 되겠네요.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뿌려야겠죠. 네,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면은 훨씬 거의 이제 다른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네. 정상화가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떡볶이 매운 음식과 함께 이제 임상을 한 결과이기 아주 때문에 오늘 좋은 처방을 네.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스프레이는 뭐 처방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약국에서 네, 구입하실 수 있나요? 처방약입니다. 아, 처방약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그냥 콧물이라고 하시면은 다른 안 맞는 약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군요. 식사하실 때 이렇다 말씀하시고 뿌리는 약 말씀하시면은 아마 네. 처방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아산의 박 사장님. 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식당 다닐 때마다 휴지는 한 통씩 가지고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휴지 살 돈으로 그 스프레이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점심 곧 시작 전인데 뭐 오늘은 어떤 메뉴를 드실 건가요? 아, 오늘은 매운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네. 휴지 한 통 준비하시고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들르셔서 네, 처방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처방을 내려주셨네요. 아, 교수님도 그런 증상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약이 새로 나왔을 때 네.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살 남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코나 눈이 가렵다고 하고 최근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도 보입니다. 동네 의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이고 있는데 약 먹으면 그때뿐 별다른 차도가 없네요. 그렇게 몇 년째 비염과 씨름하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만성 비우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법을 생각해 보라더군요. 진단명을 들어도 어떤 병인지 와닿지 않고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을까 싶은데 과연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만성 비우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증상입니까? 만성 비우성 비염에는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있고 알러지 없이도 이런 비염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네. 그 비염의 이제 코가 막히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코 안에 있는 이 하비갑계라는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이게 염증이 심하면은 이 부은 상태로 고정이 되는데 이것을 만성 비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10살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인데 상당히 좀 이 때문에 그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어떻게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나 눈이 가렵다고 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동반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뿌리는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기간 최소 한 달에서 2달 이상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네. 거기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고 진짜 아이가 숨이 너무 쉬기 어려워서 입으로만 숨을 쉰다. 네네. 그러면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 10살이면은 상당히 어린 우리 남자 아이인데 이런 경우도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실은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네. 코에 대한 수술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자라나는 어린이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동반돼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해서 코 뒤에 있는 네. 코편도라는 부위가 많이 부어도 코가 막히거든요. 네. 그럼 비대가 있다든지 해서 아이가 전혀 코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그것 자체가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가셔서요. 맞습니다. 네. 그 알레르기 비염에 코를 세척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코를 세척하는 그 용액이 식염수,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몸이랑 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깨끗한 소금물로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식염수 세척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효과처럼 수분을 조금 빼줘서 네. 코에 이제 통기성이 조금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약을 먹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코 세척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무리가 없으시면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대신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특히 추천드릴 때는 있어요. 네.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날 그런 항원에 많이 노출된 날은 외출 후에 한번 세척을 해서 그런 반드시. 지저분한 중급 분석이라든지 항원을 씻어내서 이렇게 내보내면 네. 코에 한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또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의 그 어떤 식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이건 된다, 이건 드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음식으로 네. 뭔가 식이요법으로 치료하고 싶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실제로 이제 비염은 호흡하는 게 그러니까 코 점막의 문제이고 코 점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공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위장 장애라든지 장염 이런 네. 것은 식습관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지만 호흡하는 이제 그 비염은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환경 조절. 환경 조절. 네. 밖에서 안 좋은 물질, 네. 공해 물질을 호흡하지 않는 게 가장 1번으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먹는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요? 네네.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현대인에서 왜 알레르기가 많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생제가 발달하고 우리가 위생이 철저해짐에 따라서 세균 감염이 안 돼서 몸에 있는 면역력이 싸울 상대가 없다 보니 네. 엄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싸워서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때문에 유산균을 좀 드시는 게 괜찮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균을 섭취를 하고 그 균이 기왕이면 병원균이 아니라 네네. 정말 우리 몸에 유익균을 많이 섭취를 하면 실제로 임상에서 어떤 뭐 어떤 종류의 네. 유산균 그리고 100억 마리 이상 이런 도들을 맞췄을 때 알레르기 비염이 먹는 항히스타민제 먹는 거랑 같은 효과를 이룰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나타나서 네. 이거는 아주 최신 지견이고 최근에 네. 각광받고 있는 그렇군요. 치료입니다. 네. 먹는 음식보다는 주변의 환경 이런 거에 더 이제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저희 스텝 중에 우리 저 PD가 어머님이 그 작두콩차를 먹어봐라. 이걸 좀 마셔봐라. 그러면 좋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어떤 이제 샀어요. 저분은 심지어 구매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식품에서도 항염 작용을 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염 작용한 식품이 조금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셨으면은 그냥 드세요. 네, 드시면 그 나쁠 거는 없습니다. 네, 나쁠 건 그렇지만 없습니다.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진짜로 우리가 체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시판된 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을 그러니까 완전 이걸로 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다른 꾸준히 차 관리하신다. 네, 다른 차 드실 바에 이렇게 드시는 거지 네. 이걸로 이제 효과를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유기농으로 지금 샀다고 저 밖에서 그러는데 네. 작두콩은 다 유기농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샀으니까 드시고요. 네. 자, 그러면 퀴즈 정답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짝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오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교수님 말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오답을 보내준 게 아닌가. 자,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겐 천식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자, 김신혜 교수님 정답은요? O입니다. O입니다. 네. 지금 차 안에서 아이고 O였어?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O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서도 한 20% 정도 천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염 증상이 있으면서 이상하게 기침이 많이 나고 호흡이 가쁘고 이렇다면 이제 천식 관련된 호흡기 내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알레르기 비염 평소에 좀 약도 드시고 좀 관리를 스스로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많은 환자 상담도 해주셨고 청취자분들 상담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진짜로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생생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네, 앞으로 이번 봄철 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편안하게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4737번님 그리고 1391번님 1432번님 이렇게 저희가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스프레이도 살게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천식까지 생긴다면 인생이 서글퍼질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상담의 순천향대 서울병원 김신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